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찍은 이제 영상들을 제가 좀 보잖아요, 다시. 그러면 제가 수업을 할 때는 되게 자연스럽게 읽고 설명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혼자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일단 최대한 제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저의 정성을 알아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상상력에 대한 흉과 칸트의 관점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ASMR처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더 좋아야 한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더 또박또박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자, 제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2022년도 7월달 고3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자, 그래서 상상력에 대해서 이 휴미라고 하는 사람과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상력이 많으십니까? 저는 상상력이 좀 많은 편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뭐 이것저것 막 이렇게 상상하고 내가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되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상상을 하면서 살 거예요. 나의 어떤 미래의 모습을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당장 뭐 내가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 것인지도 상상을 하잖아요. 인간은 상상하는 동물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휴미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관점과 칸트라고 하는 사람의 관점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철학에서는 상상력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역할을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을까라고 질문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상상력을 철학에서 핵심적인 주제로 생각한 이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본 기존의 관점하고 좀 다르게요. 정신적이고 후천적인 기능으로 규정한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가 됩니다. 자, 휴은 상상력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정신적이고 후천적인 기능으로 바라봤습니다. 이 휴은 인간의 정신적인 활동인 지각을, 자, 이 지각을 또 두 개로 나눴거든요. 인상과 관념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인상은 감각과 다르게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이고요. 그리고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며 생겨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인상을 감각과 다르게 봤어요. 그래서 대상에 대한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라고 생각을 했고요. 자, 인상을 경험의 직접적인 재료라고 생각했고 이 관념은 인상을 마음속에 떠올리면서 생겨나는 이미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휴은 인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뭐라고 했습니까? 상상력이라고 본 것입니다. 인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으로 본 거죠. 그래서 이 상상력은 관념을 토대로 대상을 이해하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가장 기초적인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력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되게 기초적인 능력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핸드폰도 만들고 스마트폰도 만들고 그리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휴은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이 상상력과 함께 기억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기억과 상상력의 차이는,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을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인상과 관념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던 인상하고 관념의 차이가 생생함의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기억도 마찬가지로 생생함의 정도에서 비롯됩니다. 기억이 상상력보다 인상을 더욱 어떻게 한다? 생생하게 재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보다 훨씬 어떻다? 생생하고 강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또한 기억이 최초의 인상들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로 재생이 이루어지는 것과 좀 다르게요.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순서하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것이 순서대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죠. 그래서 순서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재생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이에요. 특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자, 그래서 이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받아들인 특정한 인상에 대한 관념인데요. 이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각각의 인상들이 생긴 시간의 순서라든지 각 인상들의 공간적인 배열까지도 원래 받아들일 때의 그것과는 다르게 재생된 관념입니다. 즉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기억하고 달라요. 그래서 관념들을 결합하거나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상상력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인상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근데 인상으로부터 만들어진 관념들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율적으로 재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 휴은 이러한 상상력의 자율성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라고 봤는데요. 관념연합의 원리, 즉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습득된 유사성, 인접성, 인과성을 제시를 하면서 이 상상력은 이러한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휴미라고 하는 사람은 이 상상력을 연합의 원리에 의해서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 상상력이 관념들을 결합시킬 때 임의로 이뤄진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임의가 아니라 유사한 관념들끼리 시공간적으로 인접해 있거나 인과관계에 있는 관념들끼리 결합이 이루어진다라고 본 거죠. 아까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경험에서 습득된 유사성과 인접성과 인과성을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래서 이 휴맥의 임의로 자, 결합된 관념은 무의미한 환상이다. 환상이다. 이거는 환상에 불과하다. 또한 휴은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항상성이라고 하는 특성으로 인해서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서 자, 무엇을 확보할 수 있다?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항상성을 통해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대상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이 동일성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러한 동일성이 상상력에 의하여 확보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보는 하늘이 밤사이에 소멸을 했다가 새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거는 뭐에 의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항상성에 의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미 생각하는 상상력을 한번 읽어봤는데요. 자, 이분은 기존의 관념하고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 기존의 관념과 다른 상상력에 대한 휴의 관점을 설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주요 용어의 개념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상상력하고 기억을 계속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독자 이해를 도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상상력을 신체적이며 선천적인 기능으로 파악한 기존의 관점하고 달랐어요. 정신적이고 후천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자, 이것을 이렇게 파악한 것은 이 사람이 처음이었어요. 최초의 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 이 흉의 견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흉은 인상을 통해서 이미지를 재생시키는 능력을 상상력이라고 했습니다.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기억도 있는데, 자, 그러면 기억하고 이 상상력을 이제 상상력의 공통점을 인상을 관념의 형태로 재생시키는 능력으로 본 거죠. 예, 같은 겁니다. 예, 그 상상력하고 똑같은 건데 차이점도 있었어요.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이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다. 그리고 기억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인상을 받아들일 때와 동일한 순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상상력에 의해서 재생된 관념은 순서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요. 막 자유롭게 재생이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상상력의 자율성은 관념이 유사성과 인접성과 인과성이 있는 것끼리 결합되는 연합의 원리에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상상력이 가지고 있는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특성에 의해서 대상에 대한 인상들 간의 단절을 넘어서 동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휴미 생각한 상상력을 읽어봤고요. 자, 이번에는 칸트의 상상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는 휴하고 좀 달랐어요. 상상력을 선험적인 차원에서 탐구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선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선험적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인 형식이 인간에게 있다. 경험에 앞서는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에 관계되지 않고 대상에 대한 인식이 선천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상상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험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험이 아니라 이미 나한테 다 갖고 있는 거. 내가 선천적으로 갖고 있는 차원에서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칸트에 의하면 인간의 인식의 능력을 감성과 상상력과 지성과 이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대상에 의해서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주어지는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입니다. 이 오감은 뭡니까? 다 아시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이죠. 자, 그래서 감성은 오감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능력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성은 개념을 형성하고 그 개념에 근거해서 주어진 상황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상상력은 서로 이질적인 능력인 감성하고 지성을 연결하는 능력인데요. 감성의 내용을 지성에, 그 다음에 지성의 내용을 감성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 상상력이 감성의 내용을 지성으로 전달할 때 결합이 이루어지는 반면 이 상상력에 의해서 지성의 내용이 감성으로 전달될 때는 무엇이 일어난다? 도식화가 일어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지성은 이성입니다. 자, 이성은 추론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서 감성과 상상력과 지성에 의해서 축적된 수많은 지식들을 영혼이나 우주 또는 신이라고 하는 이념으로 수렴해서 체계화하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칸트는 인간의 인식의 능력을 감성과 상상력과 지성과 이성으로 구분을 하고 각각의 기능들이 어떻게 작동하고 이어지고 있는지 그 원리를 분석을 하면서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이 상상력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한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상상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인식이 성립할 수가 없다라고 본 거죠. 자, 그리고 이 칸트는 상상력을 이 결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재생적인 상상력과
그리고 생산적인 상상력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재생적인 상상력은요, 오감을 통해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재생을 해서 결합하는 능력으로 먼저 무질서하고 다양한 감각들을 훑어보고 나서요, 그 훑어본 것을 재생을 해가지고 결합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라고 했어요. 자, 이거를 뭐라고 합니까? 종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시간들을 시간에서 경험한 것을 하나의 통일한 것으로 결합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사과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오감으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들을 먼저 훑어보고요. 그것을 모아서 그 사과를 하나의 상으로 결합해내는 경우는 재생적인 상상력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 것이다? 종합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적인 상상력은 도식을 능동적으로 만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식은 감각의 영향을 받지 않고요. 경험 이전에 있으면서, 자, 경험 이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아까 선험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경험을 인식하게 하는 선험적인 형식을 말합니다. 이러한 도식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나아가 생산적인 상상력은 도식을 창조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롭게 응용할 수도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처럼 칸트는 흉이 경험적인 차원에서 연구했던 상상력을 선험적인 차원에서 탐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흉의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의 특징은 아까 이제 흉의 관점하고 좀 달랐죠. 다른 상상력에 대한 칸트의 관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주요 용어의 개념을 또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재생적인 상상력하고 생산적인 상상력을 비교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설명을 했고요. 자, 이렇게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번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글은 상상력을 경험적인 차원에서 파악한 기존의 개념하고 다르게 선험적인 차원에서 경험 이전의 차원에서 상상력을 연구한 칸트의 견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칸트는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감성과 상상력과 지성, 이성이라고 하는 네 가지로 구분을 하고요. 감성과 지성의 매개자인 상상력의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칸트는 상상력을 결합과 도식화의 측면에서 재생적인 상상력하고 생산적인 상상력으로 구분을 했죠. 그래서 이 재생적인 상상력은 서로 다른 시간들을 경험한 것을 하나의 통일된 것으로 결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결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리고 생산적인 상상력은 도식화의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 도식화를 통해서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감각과 연결을 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유롭게 응용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상력에 대해서 생각했던 이 흉과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 두 분 다 이제 철학자신데요. 이 철학자의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상상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어요. 예, 이제 이 사람들이 이 휴미나 이 칸트라고 하는 이 분들이 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거를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로 풀어내는 것들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의 어떤 그런 견해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생각해 왜 이딴 식의 생각을 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내재하고 있는 철학의 관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의 얘기를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자신의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들으면 보이고 읽으면 보입니다. 아자아자 화이팅 합시다. 감사합니다.